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빠질 만큼 빠진 걸까요?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반등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오랜만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된 건데 이 훈풍이 오늘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위주로 올라오는 모습이었죠. 원전, 2차 전지, 반도체 등 다양한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오늘은 그 다음 바톤을 이어받을 종목들도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렇다면 현재 이 시간 예상 체결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양지수 오늘 빨간불을 켜면서 모두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약간 불안한데 883포인트 선 현재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피는 2650선에서 딱 그 밴드선 중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시원하게 올라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코스피 오늘도 힘을 내어줄 수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들도 소개해드리죠. 네, 오늘도 든든한 저희 전문가 군단과 함께합니다. 김덕호 대표 그리고 이성웅 차장, 임상현 파트너, 김성남 업사부 마지막으로 황혜수 차장까지 5분 모시고 매매 시그널 잡아볼 테니까요. 저희와 함께 실시간으로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는데 장전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네, 간밤에 미국 3대 증시는 경제지표와 경고함의 발표됨에 따라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 완화로 3대 증시 모두 상승 마감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간의 다우존스 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가 굉장히 낮게 평가가 됐었는데 오늘 반등에서는 마찬가지로 이 다우존스와 S&P 500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상승을 진행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좀 약소한 보합권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났으나 여전히 상승에 대한 매집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증시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모건 스탠리는 지금 현재 미국의 기업 수익들이 다소 악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며 특히 이제 연말까지는 증시가 최대 5에서 10%까지 하락을 전망하고 있다는 점을 비롯했을 때 현재 기업들에서는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의 보전을 위해서 철수 작업들도 굉장히 과감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 주택 공유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철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맥도날드가 러시아에서 철수를 한 사업에 이어서 이제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이번 15년 만에 러시아에서 철수를 단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기업에서는 영업이익 손익 부분들을 줄여나가는 상황으로 호수를 맞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내에서의 매출 수준이 연매출 1%에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타격은 적을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진행될 예정으로는 이제 EU 지역에서는 유럽연합에서는 경제 및 재무 이사회 회의가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앞서서 이제 유럽중앙은행에서는 이번 9월 마이너스 금리 종료에 대한 부분들의 시사를 논의하게 되면서 11년 만에 50bp 이상의 인상을 단행하게 되는 등 앞으로의 인플레이션 조절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강한 언급들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이제 그 높은 수준의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한 바 있는데요. 이번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조절을 위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준에서도 이런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의 언급이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현재 이제 FOMC까지의 시간들이 썩 길지 않은 기간인 만큼 현재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블랙아웃에 대비를 하여 증시에서의 충격 여파를 줄여나가는 전략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쿼드 정상회의가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일본에서 마찬가지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동시에 이제 IPEF 출범 선언 관련된 부분들에서 정상회의 참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근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대중국 무역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안보 관련 협약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국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국과의 마찰 부분들을 굉장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세안 지역에 대한 호응 유도를 하기 위해서 IPEF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센티브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IPEF 출범 이후에 또 아세안 지역에 대한 부분에서의 투자 사이트가 투자 캐파가 얼마나 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국내 기업들에 대한 수혜 부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이번 IPEF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초도를 두고 있는 부분들은 기존에 이제 아세안 지역과 그리고 이제 중국 지역과 중국을 중심으로 했던 아세안 지역의 무역 구간의 공급망을 이제 미국 중심의 어떤 가치 무역 중심으로 이전하겠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시점에서 공급망 구축과 인프라 그리고 탄소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복수협정 체결이 중요한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 쇼티지 현상이 굉장히 깊게 나타나고 있는 반도체 산업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의 업종들이 다소 수혜를 받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기대감에 부응을 해주듯 오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연례 최대 개발자 대회인 빌드가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이번 26일까지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 클라우드 네이티브 및 어플리케이션 현대화 등 다양한 부분에서 500여 개가 넘는 세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ICT 업종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슈들도 다소 기대할 부분들이 높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만에서는 현재 최대 ICT 전시회인 컴퓨텍스가 또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27일까지 개최가 될 예정이고 AMD, MPX 그리고 마이크론 등과 같은 업계의 수장들이 직접 현장에 참석해서 관련되어 있는 고성능 컴퓨팅 그리고 반도체 공급망 관련된 부분들의 사업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는 이제 중국 증시가 개장된 이후에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지수들은 미국 4월 신규 주택 매매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이제 부동산 지수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슈들이 다소 부정적인 보고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발표될 신규 주택 매매 관련된 부분들이 앞으로의 건설업종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자재값 부담 그리고 인건비 관련된 부담 등을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5월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 예비치 발표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높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공급 물가 지수 관련돼 있는 PMI 지수 같은 경우에도 다소 후퇴하고 있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어떤 인플레이션 피크아웃과 관련된 부분들은 금리 인상을 통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전망들은 이미 기저사실에서 반영된 부분도 있지만은 여전히 증시에서는 공격적인 어떤 인플레이션 피크아웃보다는 순차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실질적인 부담이 굉장히 높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는 공급관리자협회가 또 반기 경기 전망 발표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이제 한국개발연구원에서도 이번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을 굉장히 초두에 집었던 만큼 마찬가지로 ISM에서도 이런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전망들을 나타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현재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에서 기업이익에 대한 손익 부분들 마찬가지로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이슈로는 한국은행이 또 5월 소비자 동향 조사를 관련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연말까지 3.3% 수준으로 높게 반영을 했는데요. 이 수준은 지난 2012년 10월 이후에 최고 수준을 도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국내 기업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목표가 조절 등의 전략적 움직임들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미국에서는 베스트바이, 가전제품에서의 가장 큰 포지션을 갖고 있는 베스트바이와 그리고 패션 의류업계인 플로랄 프로렌이 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는 가전제품과 관련된 부분들의 기업들 실적을 추정할 수 있는 좋은 어떤 벤치마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제 유가 부분 같은 경우에는 WTI가 110달러에서 좀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 원유 금수 조치 관련된 부분들의 지연이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또 반면에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수요 급증에 대한 부분들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 전략 대응하실 때는 에너지 관련 종목들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월 24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반등에 성공을 했고 환율도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살아냈던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다시 돌아와 줄지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개장을 한 상황들 살펴보고 거기에 따른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죠.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 연결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양지수 지금 지수가 떴는데요. 예상 체결 지수와는 다르게 양지수 약세를 보이면서 시작을 하네요. 지금 현재 개장 상황과 더불어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네, 오늘 시장이 좀 상승세로 출발하고 예상이 됐지만은 생각보다는 지금 현재는 약간의 좀 약보합세로 지금 시장이 좀 출발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어제보다 전일에 미국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 총리와의 어떤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 관세 인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왔었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글로벌 증시도 봤을 때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하락세로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 하락폭은 좀 축소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업종별로 한번 보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코스피의 업종은 한 반반 정도의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오늘 시장 대비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업종은 바로 은행 업종입니다. 우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금융 업종이 상승세를 주도했었죠. 지금 현재 이 은행 업종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기업은행이 0.9%, 제주은행이 1.51%, 결국 카카오뱅크가 지금 0.38%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사안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어떤 중소형 은행 업종이 지금 현재는 금융 지주 업종보다는 좀 상승폭을 좀 갖고 가는 모습을 좀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금융 업종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주은행이 1.51%, 그리고 이 KB금융이 1.37%, 그리고 신한지주가 1.32%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BNK금융지주가 1.05%, 의리금융지주가 1.02%, 그리고 기업은행이 0.9%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DB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0.81%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보험업종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 대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DB손해보험 같은 경우가 1.23%, LH화재가 0.88%, 삼성화재가 0.75%, 그리고 흥국화재가 0.71%, 그리고 동양생명 0.52%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상황입니다. 운수창고 업종 같은 경우에도 이 시장 대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해운업종이 오늘 장 초반에 좋죠. HMM이 2.05%, 그리고 페노션이 1.38%, 그리고 대한해운이 1.33%의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해운업종 외에 항공업종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 초반 좋습니다. TA항공이 1.16%, 대한항공이 0.7%, 진에어가 0.58%,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이 0.55%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해운업종도 그렇고 항공업종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긍정적인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장에서도 긍정적 평가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항공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항공, 어떤 저가 항공사, 그리고 또 화물, 여러 가지 연결이 나눠져 있는 사업 부분에 따라서 에 대한 추정치가 많이 좀 달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우리 항공 화물 같은 경우가 그전에 대형 항공사 위주로 비중이 많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화물 쪽에서 비중이 많은 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중국과 러시아, 중국 쪽 봉쇄나 러시아 침공력 때문에 감소할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시겠지만 여객 위주로 되어 있는 그런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보복 여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거에 대한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간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러기 때문에 시적성치가 좀 다르는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업종별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금융과 그리고 이 핵 운수 창고 업종 외에 상승세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제 건설업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진짜 GS건설이 2.23%, 그리고 대우건설이 2.13%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대형 건설사 위주로 상승폭을 좀 키우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고, 특히 이제 지금 오늘 GS건설과 대우건설이 있는데 이 GS건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브랜드죠.
최고 자랑하는 이 자이라는 어떤 브랜드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주택 쪽에서의 그런 강점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새로운 신정부가 나와주면서 또 주택에 대한 매매건에 대한 그 시장에서의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거 외에도 뭐 현대건설이나 뭐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비 사업 쪽에서도 이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최근에 이런 좀 증권사에서 레포트가 많이 모아진 상태에서 건설업종도 오늘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업종 볼까요? 코스닥 업종 본다고 하면은 코스닥 업종 같은 경우에도 이 약간의 하락하는 업종이 많은데 그나마 시장 대비해서 상승세를 많이 보여주는 게 바로 음식료, 담배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는 이 6개 관련주들이 지금 상승폭을 좀 크게 지금 키우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은 그 마니커 FNG가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할인 같은 경우에도 15%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이 닭고기값 상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오늘 강세 부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역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불거질 때마다 시장에서 계속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뭐 체리브로 같은 경우는 5.38%, 정다운이 4.42%, 그리고 국순당이 3.94%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시장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본다고 하면은 우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 중에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LG에는 솔루션 1.37% 상승세를 보여주는 것 외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시장 대비에 하락세를 좀 주도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삼성전자 0.59% 하락, 그리고 SK하이닉스가 2.21%, 삼성바이오로자 0.37%, 네이버가 1.98%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 SDI가 0.82%의 또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지금 그나마 좀 눈에 띄는 업종이 말씀드렸던 HMM 외에 한국전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지금 3.3%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적자 폭이 심했죠. 그러면서 연료비 급등 부담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전력 시장에 대한 가격 제한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의 어떤 정부 차원에서 많이 도와주려는 움직임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한국전력 주가도 안 좋았는데 오늘 좀 저가 매수세가 좀 몰리는 걸로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을 본다고 하면은 역시 대부분의 이 기업들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스피 기업들 대비해서는 하락폭을 좀 제한적으로 가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고,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0.02% 하락, LNF가 0.22% 하락, 셀트로헬스케어가 0.51%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HLG만 0.21%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기업들은 대부분의 시가총 상위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점 특징적이고요.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등락폭을 좀 키우는 게 바로 이제 SFA, 지금 2.1%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SFA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증권사에서도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분기에 어떤 수주 잔고 같은 경우에도 1조 원 이상에 대한 가능성을 지금 조심스럽게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고객이라고 할 수 있겠죠. SK온, 그리고 유럽의 2차 전지 업체들의 투자의 부분이 향후 봤을 때 3년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평가에 미분기 수장도 그렇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키우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업종군에서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쪽은 해운주들 움직이고 있고, 테마 쪽에서는 지금 육계 관련주들 올라오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개장 상황 짚어주신 우리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우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종목에 대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울경제TV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말씀해주신 종목 중에 상한가에 안착을 했는데 오늘은 시장에서 어떤 매매 시그널 보내고 있는 종목들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들을 보고 계실까요? 예,
자, 지난밤에 어떤 미증시는 큰 폭의 어떤 상승들을 보여준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제 바이든의 이제 대중 관세 완화, 이제 이런 부분들의 인플레이션 쪽에 가장 하락장의 아킬레스건이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선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상당히 좋게 좀 현재 어떤 양상이 좀 전개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거래소하고 코스닥의 지수 차트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은 앞으로는 더 이상 거래소 지수, 코스닥 지수 차트가 분석을 안 할 정도로 상승장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21선 이외에만 움직여주면은 향후 특별한 언급이 현재 언급을 하지 않아도 좀 되지 않겠냐는 좀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는 이제 21선 위에 올라타는 그런 양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자, 코스닥의 이제 지수도 21선 위에 올라타기 때문에 더 이상 지수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쓸 일이 앞으로 없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시장의 흐름들을 좀 마치고요. 현재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흐름들 진단을 좀 해보면은 오늘 이제 상승 상위 종목군에서 이제 거래량 위주로 한번 좀 살펴보면은 현재 마니커 하림 현재 이쪽 육계 관련된 부분들이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마도 남부지방 주말 폭염 예고 또는 현재 여름철 관련된 그 내용 때문에 아무래도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이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좀 살펴보면은 오늘 다스코, 그다음에 이제 다스코라는 종목이 이제 크게 이제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다스코 한창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태양광 쪽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태양광 쪽의 어떤 종목군들이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다스코 같은 경우는 크게 많이 올라서 약간 부담스러운 관점이 좀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인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많이 이제 오르는 부분 때문에 조금 약간 이제 부담스러운 이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도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흐름에서 괜찮은 부분들을 이제 고르면은 현재 광명전기가 나름대로 이제 눈에 좀 현재 집히는데요. 현재 광명전기 같은 경우는 큰 폭의 상승들이 한 번은 좀 일어났고 이제 상한가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상승하다 약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고점에서 일주일을 좀 쉬어줬죠. 일주일을 쉬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가에서 큰 상승을 보이는 시가에서 그 다음에 이 고가의 절반 정도까지 이렇게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탄생 파동으로 작용이 좀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일주일 정도의 이제 조정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현재 상승 삿바 형태가 오늘 만약에 거래량들이 좀 받쳐주고 나와준다면은 이제 N자형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광명전기를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쪽으로 보면은 이제 도화 엔지니어도 차트 부분들이 이제 상당 부분 좋게 좀 나와주고 있는데, 도화 엔지니어도 이제 같이 보시면은 한번 큰 폭의 상승들이 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조정, 그 다음에 이제 고점, 두 번의 고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조정,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세 번의 강세 파동이 나와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리고 캔들의 의미에서 이제 현재 황금 캔들로 볼 수 있는 상승 삿바의 십자 도정이 여기서 나와주고 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태양광 관련된 오늘의 순환매가 현재 한번 나와줄 가능성이 조금은 많이 좀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태양광 쪽으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윌링스라는 종목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큰 폭의 이제 갭상승들이 좀 일어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보통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층 돌파 변곡에서는 이제 갭이 일어납니다. 근데 갭이 일어났을 때
갭 상승이 일어났기 때문에 보통 이제 갭 메꾸기가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갭 상승이 좀 일어났고 그다음에 시가의 고점을 보이고 한 절반 정도의 이제 조정을 보였을 때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돌아서려는 흐름을 보이는 어떤 흐름이 보이는 반면에 다시 한번 갭을 전체 메꾸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분 차트를 보고서 이제 판단을 좀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전자라면은 현재 눌림목이 좀 해당이 되는 자리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현재 웰링스 같은 경우도 지금 전체 큰 흐름으로 보면은 오늘 이제 거래량이 약간 터지는 관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매물 소화를 하고 상승으로 전환이 될 확률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시장의 흐름을 이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흐름 계속해서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눈에 띄는 부분들이 현재 리비안 관련된 그 종목군입니다. 이제 리비안 관련된 종목의 흐름이 상당히 좀 좋은데 이제 에코캡 같은 경우가 약간은 이제 대장주의 어떤 성격들을 좀 보여주고 좀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제 에코캡 같은 경우도 현재 시가의 고가, 그 다음에 갭을 메꾸는 수준 약 1,800원 정도가 좀 보여주고 있죠. 1,800원 정도가 되면은 한번 장중 저가의 한 10% 정도, 12, 3% 정도 되나요? 이 정도 가격의 어떤 흐름이 좀 나와주면은 한번 눌림목 접근 가능하다 좀 생각이 되고 여기서 이제 치고 올라오는 경우 갭을 전체 메꾸고 가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분할 매수 추가 이력 잡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에코캡 다음으로 좀 약간 현재 차트적으로 괜찮은 부분들이 현재 대원 하성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대원 하성은 현재 보시다시피 차트가 이제 바닥권에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좀 있죠. 그래서 현재 바닥권의 전체 차트를 보시면은 저점에서 보면은 상승 조정 절반 정도 조정을 보이고 여기서 행보를 해주다가 오늘 이렇게 갭상승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갭상승이 일어났지만은 다시 한번 갭에 대한 갭 메꾸기를 이미 좀 한 상태에서 아래 꼬리를 좀 달았죠. 그런 이제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상승 단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대우나성의 어떤 분차트를 보더라도 갭의 시가에 대한 절반을 현재 메꾸고 반전이 좀 일어났죠. 5일선을 좀 타고 현재 반전이 좀 일어났기 때문에 현재 리비안 관련된 종목으로는 에코캡이 약간 공격적인 투자자 부분들은 보셔야 되겠죠. 벌써 이제 돌렸습니다. 이제 대원 하성도 돌릴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오늘 뭐 특징적인 종목은 한국전력이죠. 그만큼 세계적인 흐름이 이제 에너지 대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원전, 그다음에 태양광 쪽으로도 이제 파급이 상당히 좀 세게 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리비안 관련된 어떤 흐름들이 상당하게 좀 세게 일어난 것이 시장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계속해서 쭉 살펴보면은 현재 아직 특별하게 이제 강세 섹터는 현재 보시다시피 리비안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 쪽의 흐름, 이쪽의 흐름으로 거의 압축이 되다시피 좀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보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어떤 상승이 보이는 섹터 부분들이 해운주 섹터가 뭐 조금 강세가 진행이 좀 되려고 하고 있네요. HMM이 전체적으로 오늘 4일 연속 강세 모습에 해당이 되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보면은 이제 해운주 섹터, 그러니까 전체 이제 상승 조정, 약간 절반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회복하고 안착하고 여기가 절반에 해당이 되죠. 여기서부터 이제 강세 부분들이 터닝을 좀 하고 있고 HMM이 연속 4일 양봉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진방의 형상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이제 펜오션, 그 다음에 이제 대한해운, 뭐 홍하해운, 해운주 흐름들도 상당히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종목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매매 시그널 잡아주신 오늘의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업종과 테마의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다음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합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프리카TV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수는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매기가 쏠리는 업종과 테마는 정해진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좀 사실 요 얘기를 먼저 드려보면 어떨까 싶긴 한데요. 오늘도 조금은 그런 부분이 좀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와서 미국 시장이 하락 마감을 함에도 불구하고 나름 우리나라 시장은 되려 상승을 하거나 강한 모습을 좀 잘 보여줬었어요. 뭐 지난주까지. 그런데 오늘은 어제 미국 시장 3대 지수 모두 1% 이상의 강세를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막상 뚜껑을 열어놓으니까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미국 선물 지수가 미국 선물이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6시까지 진행을 했다가 그리고 1시간 쉬고 7시에 다시 장이 열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장이 열렸을 때 뭐 어떤 이유를 갖다 붙이던지 간에요. 일단은 개파락으로 뚝 떨어져서 지금 보시는 것은 이 나스닥 선물 차트를 분할해 놓은 건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갭이 떨어진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움직임들을 나타내는 이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그 파생 시장이랄지 해외 선물 시장이랄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파생 선물 상황들을 체크하지 않은 분들은 오늘 왜 미국이 강세로 끝났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약세이지? 혹은 지금도 왜 더 떨어지고 있지? 라는 생각들을 좀 하실 거예요. 요즘에 그래서 이런 식의 어쨌든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속임수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다는 포인트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오히려 반대였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떨어지는데 우리는 매우 강하구나. 그 사람들은 자꾸 그 이유가 뭘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미국은 3차 산업이나 서비스업이 매우 강하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제조업이 강하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버티는 걸 거야. 중국도 봐라. 뭐 이렇게 올라가지 않느냐. 제조업이 강한 국가들이 최근 상태가 좋더라. 등등등의 이유들을 갖다 붙이는데 막상 그 이유는 그렇게 썩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세력이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이런 IB들이 어떤 형태를 띄고 싶은가가 더 중요한 포인트 같고 오늘은 그래서 그런 식의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 시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려고 하는 건가를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지금 미국 시장 이건 나스닥 차트입니다만 계속 떨어져서 반등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어제 하루 잠깐 올라간 것 뿐이죠. 근데 그에 반해서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 코스피, 코스닥 먼저 반등을 보여줬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치마치기 하는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에서 이제 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어제 여러분들한테 오늘까지는 바이든이 방한을 해서 관련된 수혜주들이 오늘까지 오른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을 이뤄낼 수 있는 종목이라면 주도 섹터군에 들어갈 수도 있어라는 이야기를 어제 이제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반도체 좀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못 가고 있고 뭐 원자력도 지금 잘 못 가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오늘 로봇주가 지금 매우 강력하게 좀 상승을 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방송을 통해서 자주 소개해드렸던 로봇주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그 종목의 눌림의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로봇주 중에서 로봇 관련주까지 포함하면 SP 시스템스라는 종목이 지금 21%의 또 급등세를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꾸 소개해드렸던 종목은 로보였어요. 기억나십니까? 로보였습니다. 그래서 언제 들어갔든지 간에 아마도 지금도 수익 중이실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오늘도 그 포인트에서는 로보 내지는 뭐 로보티즈 이런 종목군들을 뭐 현재는 바로 쫓아가기는 그렇죠. 방송 중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자마자 바로 쫓아가기보다는 눌림목을 주면서 그에 맞춰서 좀 대응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쫓아가서 이득을 보는 경우는 그쵸 많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추가적인 대응을 잘 못할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 현재 가격보다는 눌러줄 때에 대응해보자라는 얘기를 조금 순서를 약간 제가 또 얘기 말씀드리기는 중에 훅 또 올라가고 그래서 이거 못 잡을까봐 하는 부분에서 먼저 좀 새치기를 해서 로보로 종목을 먼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다시 시황 얘기로 돌아와서 지금 보시면은 오늘 대형주 온도가 29도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이 22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제가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어제 대형주가 셌습니다. 그렇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등 대형주가 매우 강세였고 그런데 소형주는 나빴어요. 24도밖에 안 됐습니다. 기억하십니까? 24도밖에 안 됐고 제가 어제 요게요. 점심시간이든 장 끝날 때까지 소형주가 같이 따라 올라오지 못한다면 뭔가가 좀 우린 다른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그런데 어제 22도 뭐 이렇게 오후장에도 더 떨어졌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오늘 이 예측을 하는 부분들 뭐 우리가 예측해서 무조건 맞춘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보통은 이렇게 될 경우에 이렇게 되더라 하는 부분들이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마켓 파워라는 이 시스템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석을 드려본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돌아갈 때는 시장이 가다가도 다시 하락 전환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부분들에서 어제 확률적인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도 방송 중인데 센터값, 그러니까 즉 지금 지수의 힘이 현재는 마이너스 205포인트라는 조금은 힘이 약한 모습이고요. 세력은 어떠하고 있는가? 조금 전만 해도 세력지수가 플러스 200을 갈 정도로 그러니까 어거지로 상승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에 비해서 힘이 좀 빠져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수급까지 좀 프로그램 수까지 체크를 해보면 지금 차익 쪽 거래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아까 비차익 쪽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올 때에 그때 세력지수가 매우 강했고요.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그래도 대형주가 중심을 잡아주면서 올라가는 게 좋은데 대형주는 30도가 기준입니다. 근데 현재 28도죠. 그러니까 30도 이상의 흐름들을 잡아주면서 중소형주랑 코스닥 종목이랑 같이 올라가 준다라면 오늘 오후 혹은 내일까지 상승을 그래도 해줄 가능성이 생기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지금 미국 시장이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뒷받침했던 그런 상황들을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이제 그런 포인트에서 좀 생각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현재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나타내는 종목 중에서 조금이라도 다시 한번 또 상승을 보여주는, 왜냐하면 최근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상승을 좀 잘 해줬었으니까, 반등이 하지만요, 해줬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요 21선을 지금 뚫어져 있습니다. 코스피도 코스닥도. 그쵸?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22이동평균선이 깨지는 상황, 종가상으로 깨지거나 장중에 깨지거나 어쨌든 깨지는 상황이 온다라면 현금 비중 일단 무조건 높이자라고 다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오늘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아까 설명드렸던 로보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저게 20선을 일단 하루는 지켜냈는데 오늘이든 내일이든 깨지게 되는 상황이라면 늘 그렇습니다. 기회가 와도 여기서부터 큰 상승이 일어날 것 같아도 내가 현금이 없으면 아무 기회를 못 잡거든요. 그래서 그 현금 정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가진 주식은 모두 마이너스라서 지금 현재 현금 만들 수 있는 종목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나중에 시장이 크게 빠졌었는데 그러면 내가 가진 모든 주식을 10%씩 그저 전략 매도가 아니라 10%씩 20%씩 매도해서 현금 자체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도 생각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매도해서 현금 만들자는 게 아니라 22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잡고 거기가 깨질 경우에 현금을 확보하고 5일선까지 또 깨지면 추가로 오히려 더 저가 매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추가로 현금을 확보하시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얘기를 오늘 좀 강조를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부터 그리고 종목에 대한 설명, 마지막으로 전략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업사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업사부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대형주들도 같이 올라와 주면서 뒤를 좀 밀어주면서 중소형 종목들이 가면 참 좋을 텐데 저희 마음처럼 시장이 흘러가진 않네요. 자, 다음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황혜수 차장님과 이어갑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양지수 역시나 약세를 지금 띄면서 관련된 테마와 업종 종목들만 일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금일 같은 경우 물론 장마감까지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있지만 현재 말씀해주신 대로 주요 수급 주체들이 시장에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조금 지지부진한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에 미국 지수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우려감이 완화가 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 이에 따라 상승이 나타났지만 국내 시장이 개시하기 전에 일부 업체, 스냅 같은 업체가 시간외로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 선물 지수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에 따른 영향이 국내 시장에 미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까지는 여러 가지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지표들이라든지 발표되는 계획들이 계속해서 산재이기 때문에 이런 뉴스 플로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감안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셔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선 전반적인 시장의 거래가 많지 않은 시장의 체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주요 수급 주체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체크하시면서 시장을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급 주체들이 좀 적극적으로 우리 시장에 돌아와 주지 않는 모습이 연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좀 안정화가 되어 가고 있고 국내외적으로 물론 불확실성이 해소된 부분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많이 외국인들이 팔아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돌아와 줄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수급에 대해서는 저희 언제까지 좀 기다리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말씀드린 대로 어떤 매크로 불확실성이 조금씩 해소가 될 때 외국인의 수급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번 주 일정들 여러 미국의 4월 PCE 발표라든지 FOMC의 회의록 등의 발표 등이 남아있는데 이런 발표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라든지 경기 침체 우려감이 조금씩 둔화됐을 때는 외국인의 수급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시장이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의 우려, 경기 침체의 우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계속해서 산재되어 있는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장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 뉴스 플로우를 감안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길게 조금 보신다면은 현재 지수 구간에서는 매도보다는 매수로 조금씩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좋을 수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현재 시간에 움직이고 있는 업종과 테마를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중국 관세 인하 이야기가 나오면서 금일 오늘 지금 은행주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주 관련돼서는 차장님 의견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은행주 같은 경우 금일 국내 은행주가 상승하고 있는 것은 전에 미국 시장의 흐름과 어느 정도 연동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은행 업종의 실적이 최근에 어떤 긴축 움직임 그리고 금리 인상에 따라서 하반기에 이익이 좋게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에서도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은행 업종들은 정책 흐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어떤 이번에 윤석열 새 정부의 대출 관련된 그런 정책 시그널에 의해서 주가 방향성 역시 결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크로적인 환경은 은행 업종에 나쁘지 않은 환경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지수 자체는 지금 뉴욕 증시 반등 흐름과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영향을 받은 관련 종목들 중에 은행주 체크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해운 업종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장 전에 좀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 지금 현재 해운 업종 안에서 긍정적인 흐름들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해운이 가장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운임료와 관련된 이슈 해운주들 장기적으로 볼만할까요? 해운주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어떤
테이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1분기 실적을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계속해서 기대감을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약간은 일부 섹터 내에서도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도 분명히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업종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따라서 그 해운주에서도 약간은 선별 작업이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그 대부분의 해운 관련주도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이런 실적 기대감을 어느 정도 선반영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우선 일부는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호실적과 더불어서 운임까지 지금 반등하고 있는 해운주들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그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는 필요한 것 같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까지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더불어서 테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인 것 같긴 합니다만 육계 관련주들 현재 탄력적으로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수출이 금지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이슈가 나온 것 같은데, 날이 더워지자마자 육계 관련주 오릅니다. 테마적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런 육계 관련주 말씀해 주신 대로 전체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의 우려감, 또 식량난에 대한 문제가 조금씩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상기후, 최근에 어떤 국내뿐만 아니라 인도라든지 미국의 온도가 높게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감, 식량난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씩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기 테마로 그칠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라고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 다만 테마성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매수로 접근하시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테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날이 좀 더워지기 때문에 관련돼서 테마적으로 또 오를 수 있을 만한, 여름을 대비할 만한 종목들도 움직일 수 있을지 기대감이 좀 커져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고온 현상에 따른 테마, 대표적으로 금일 상승하고 있는 한국전력이라든지 관련된 일부 업체들, 분명히 테마성 흐름으로 단기 시세는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아직까지 완전히 안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런 개별성 테마들, 개별 업종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어떤 변동성을 감안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차장님, 저희 오후장 전략까지는 어떻게 세워가는 것이 좋을까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아직 온전히 안정화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에 FOMC 회의록 발표라든지 미국의 4월 PCE 발표 등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FOMC 의사록에서는 여전히 어떤 매파적인 그런 의견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미국 PCE가 어느 정도 시장의 예상을 부합하는 수준이 발표가 되거나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발표가 된다면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둔화될 수 있고, 전일 미국 경제 지표가 잘 나오는 우호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까지 잘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따라서 현재 구간에서는 오후장은 준비를 하신다면은 그동안 눈여겨보셨던 펀더멘털의 튼튼한 종목 위주로 조금씩 매수로 접근하셔도 나쁘지 않은 그런 시장 분위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후장 전략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의 황혜수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장중의 매매 시그널까지 잡아봤습니다. 양시장 지금 현재 코스피 0.38%, 코스닥은 0.44% 약세로 움직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양시장에서는 개인들만 사주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매매 시그널 체크해 주셨다가 대응하시는 데 도움 말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희는 내일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